그렇게 수차례 진행해서 우리 아이 말이 트였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무바라 아동의 언어 중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는 SLP 여러분들이나 아직 말이 트이지 않은 아이를 두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활동을 해보셨나요? 아마 아이에게 어떤 단어나 혹은 어떤 소리를 따라해 보라고 해보신 경험은 한 번 이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수차례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의 말이 트였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장기간 언어 표현이 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말 가르치기 전에 꼭 가르쳐야 되는 3가지 이지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요. 먼저 무바라 아동. 이 무바라 아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어 그대로 발화가 없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발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몇 가지 단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단어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더 이상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늘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몇 가지 단어를 의미롭지 않고 단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는 경우, 모방은 약간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 등등을 우리는 무바라 아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이가 이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발화의 산출이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의 속은 굉장히 애가 타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의 옆에서 열심히 단어를 들려줍니다. 혹은 맛있는 과자 같은 것을 들고 아이가 원하면 엄마한테 주세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도 계세요. 아이들이 보이는 언어 발달 성장 그래프는 사실 아이들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 내의 자극만으로도 어떤 아이들은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면서 엄마 아빠의 걱정을 덜어주고 수다쟁이 아이로 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2돌 혹은 3돌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어 표현이 제한적인 아이라면 오늘 저 이지쌤이 말하는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무발화 아동으로 치료기관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그 무발화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언어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과제와 목표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지쌤은 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진행하면서 무발화 아동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릴 이 3가지 활동을 꼭 진행하는데요. 무발화 아동이기 때문에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보다 다양하고 많아지고 또 단어를 산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겠지만 그러한 목표들을 계획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릴 이 3가지를 치료사가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확립시킨다면 추후 무발화 아동의 발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의 노하우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모방의 개념을 익히는 따라의 활동 첫 번째고요. 2번째는 행위의 개념을 익히는 지시의 활동. 마지막 3번째는 기다리는 개념을 익히기 위한 기다려 활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따라해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가 현재 무발화 상태인데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먼저 발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성을 위해서는 모방, 따라한다는 개념이 필수적이겠죠. 그런데 몇몇 아동들은 따라한다, 즉 이 모방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모방이라는 개념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 모방의 필요성이나 중요도를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활동은 모방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려주고 이를 넘어서서 모방을 해야 한다 라는 것까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목표는 아이가 어떤 상황, 어떤 때에서라도 치료사 혹은 엄마가 따라해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었을 때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이상 되도록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진행할 때 어른은 아이가 따라할 행동을 먼저 5가지 정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해요. 이 5가지 활동을 계획할 때에 고려할 사항은 첫 번째, 먼저 굉장히 쉬운 활동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행동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이가 실행하기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놀거나 하루 일상생활을 할 때 아이가 스스로 해본 적이 있었던 그러한 행동으로 결정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잡고 자동차를 굴리는 이런 행동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행동을, 아이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행동을 관찰하신 적이 있다면 그 행동을 5가지 목록 중 하나로 집어넣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동이더라도 실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여 스스로는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방이나 누구 타인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친구 중에도 혼자서 놀 때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가능한데 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 끄덕이기를 유도하면 굉장히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거든요. 아이의 실행 능력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실행 능력을 고려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아이가 경험해 봤었던 행동들로 5가지 목록을 선정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행동 목록을 모두 정하셨나요? 모두 다 정하셨다면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이지야 따라해 라고 말하면서 아이에게 그 행동 중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이때 주의점, 아이에게 언어적인 개념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이지야 따라해 라는 말만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인 여러분들께서 아이가 따라할 행동 목록으로 만세를 계획하셨다면 이지야 따라해 라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따라하지 않아요. 그럼 이지야 따라해봐. 만세, 만세. 엄마 봐봐. 선생님 봐봐. 이렇게 만세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활동에서 아이에게 가르칠 것은 모방이라는 개념이에요. 모방은 즉 따라한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동작의 행위 자체를 말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시를 하는 활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해 라는 말의 개념은 앞서서 어른이 어떤 동작을 보여주던 간에 그 동작을 똑같이 모방한다는 개념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이 아이와 이 첫 번째 활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입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오직 따라해 라는 말로 모방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른이 설정한 5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쉬운 행동을 첫 번째로 설정해서 따라해를 연습하고 아이가 따라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아이가 여러 번 수차를 했는데도 그 행동을 따라하지 못했어요. 즉 성공하지 못했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촉구, 즉 도움을 주세요. 만약 그 행동이 만세였다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만세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신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아이가 도움 없이도 그 행동을 성공했다면 매우 큰 칭찬과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를 성공하면 몇 번 더 연습을 해서 그 성공을 확립시킨 뒤 2번째 계획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2번째는 이렇게 손뼉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한 칭찬과 좋아하는 것을 준 뒤에 또 이지야 따라해 이렇게 보여주면서 2번째 활동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활동은 따라해 였고요. 2번째 활동은 요거 손뼉이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 활동을 성공하고 나서 2번째 활동으로 변경해서 어른이 이지야 따라해 라고 하면 아이는 첫 번째 했던 만세라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야 라고 손을 내려주고 다시 따라해 라고 2번째 행동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이렇게 2번째 행동을 가르칠 때도 아이가 틀리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아이의 성공을 촉진시켜요. 이렇게 3가지 행동을 먼저 가르친 뒤 이 3가지를 각각 아이가 여러 번 성공하면 이번에는 3가지를 섞어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동이 만세, 두 번째 행동이 손을 펴기, 세 번째 행동이 요런 행동이었다면 이지야 따라해. 잘했어. 이지야 따라해. 우와 잘했네. 이지야 따라해. 우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섞어서 아이한테 제시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총 5가지의 행동을 아이가 모두 변별해서 따라할 수 있다면 아이는 어느 정도 모방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우리 아이가 첫 번째 활동을 생각보다 빨리 마스터했다면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시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지시해라는 말 대신에 어른이 아이에게 무언가 지시할 그 말을 넣는 것인데요. 이 활동 역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른이 먼저 아이에게 지시할 목록을 5가지 정합니다. 이번 목록은 그 5가지의 행동을 조금 레벨별로 다르게 설정하는데요. 그 행동의 개념이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시의 행동 목록을 결정할 때 제가 치료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가 발화를 하지 못하는 무발화인 경우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앉아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이지쌤 같은 경우는 행동 목록을 결정할 때 앉아, 박수 쳐, 예쁜 집, 신발 신어, 머리 손, 코 짚어, 점프해, 문 닫아, 버려 등과 같은 목록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행동 목록의 레벨은 우선 5가지 모두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워야 하지만 첫 번째에서 5번째로 갈수록 그 행동의 반경이 조금은 커질 수 있는 목록으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앉아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예쁜 집 같은 경우도 손 하나만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신발 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실에 있는 슬리퍼를 신게 하는 것인데요. 슬리퍼를 아동의 다리 밑에 바로 옆에 두고 신발 신어로 지시하거나 점프해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서 점프를 한번 하는 것이죠. 문 닫아나 버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조금 더 이제 치료실에서 조금 더 움직여서 그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이에요. 이렇게 활동 목표들은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아주 조금씩 몸을 써서 움직여야 되는 활동으로 정하고 이러한 활동의 기능 수준은 아이마다 조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5가지 행동 목표 또 결정하셨나요? 자, 결정하셨다면 두 번째 활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만약 저처럼 앉아라는 말을 첫 번째 지시어로 결정하셨다면 이지야 앉아 라는 말만 아이에게 들려주시고 언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말은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계속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들려주면 아이는 어떤 것이 지시인지를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해도는 조금 있어서 어른의 말을 이해를 하였는데 그 행동을 하기 싫은 아동이라면 어른의 말이 섞일수록 그 상황을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지시어도 아이가 따르지 않는다 라면 어른은 꼭 역시나 앞전처럼 아이에게 신체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행동을 꼭 하게 만들어준 뒤 무한 칭찬과 사랑을 제공합니다. 이때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께서는 이지쌤, 우리 아이는 죽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앉으라고 해도 앉질 않아요. 제가 들여서 앉혀놨는데 제가 아이를 들어서 앉혀놨는데 다음번에 앉으라고 해도 또 안 앉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시어를 변경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쉽거나 아이가 정말 지시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간단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지시를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다음번에 아이의 고집,
답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 그 다음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역시나 두 번째 활동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지시를 가르치고 그 지시가 성공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시도 여러 번 성공하면 세 번째 지시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지시를 가르쳐 주시고요. 세 가지 모두 아이가 여러 번 수차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제시하신 뒤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야 앉아. 잘했어. 이지야 예쁜 짓. 잘했어. 이지야 일어나서 점프. 잘했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떻게 섞어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차례 연습하는 것이죠. 아이가 예쁜 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볼에 갖다 댈 수 있도록 여러 날 동안 반복적으로 밥을 먹다가라든지 잠을 자기 전이라든지 일어났을 때라든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이제 저의 이 지시의 활동 목표에 박수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치료실, 저에게 수업을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지쌤 수업 받는 아이들은 자다가도 박수처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박수를 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각각 다른 소리가 앉아, 박수쳐, 예쁜 짓 등 각각 다른 소리가 다른 지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는 즉 소리마다 다른 뜻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다른 소리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고 약속된 소리를 잘 내서 요구하려면 어른을 보고 잘 따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언어 발성을 가르치기 전 아동이 확립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설사 이 개념을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의 따라해 활동과 지시의 활동에 정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발성 또한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을 들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활동은 기다려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실 때 어른은 처음에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지야 기다려 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을 한 뒤 어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처음에는 아주 잠깐 가만히 있다가 바로 움직일 거예요. 3초요? 세상에 여러분, 3초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1초도 길답니다. 아이의 손을 살포시 잡아내리면서 이지야 기다려 라고 말한 뒤 1초 뒤에 바로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 번 이를 반복하면서 1초에서 1.1, 1.1, 2초까지 아주 천천히 늘려갑니다. 사실 아이가 1초나 2초 정도를 기다리는 동안 이게 기다리려는 의지 때문에 기다린다기보다는 잠깐 머물러 있는 정도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것을 기다리는 행동이다 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엄마나 어른이 치료사가 칭찬을 하면 잠깐 있다가 칭찬을 하면 엄마가 왜 저러지? 내가 뭐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뭐 때문에 칭찬을 받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도 칭찬해 주세요. 너무 잘했어. 이지야 기다려.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를 아주 천천히 늘려갑니다. 아주 천천히요. 무바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울거나 혹은 떼를 쓰거나 아니면 엄마가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그게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년에 기다린다는 개념을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어른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짧든 길든지 간에 그것을 한 후에는 꼭 아이를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가 뭐 때문에 칭찬이나 좋아하는 것을 받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걸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어른이 나에게 뭔가 잠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잠깐만 가만히 있었더니 나에게 예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반복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 기다려의 개념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그 시간은 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 활동 뒤에 어른이 나에게 분명히 이제 기분 좋은 칭찬과 좋아하는 것을 줄 거라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활동 목표는 아이에 따라 5초 정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10초, 30초, 1분 등 아이마다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치료실에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기다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죠. 하지만 정작 아이가 엄마나 치료사의 말을 듣고 기다려 보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공부할 자료를 가지고 오고, 엄마가 기다리라고 해서 또 열심히 기다려 봤더니 뭔가 좋아하는, 이제 놀아주는 게 아니라 또 엄마는 그 다음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기다린 뒤에 내가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경험을 통해, 또 내가 열심히 잘 기다린 뒤에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 상호작용 하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증진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금의 세 번째 활동까지 통해 엄마 말을 잘 듣고 그에 따라 반응했더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신뢰성이 점차 쌓여가면서 아이는 추후에 엄마나 치료사가 제시하는 발성이나 단어를 따라서 발화할 가능성도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무발화 아동에게 발성 연습이 들어가기 전에 꼭 가르쳐야 되는 3가지 이지쌤의 노하우, 오늘 잘 보셨나요?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의 3가지 활동을 잘 확립시키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말소리 목록이나 아니면 단어 등등을 따라 말하는 작업, 발성에 대한 작업들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건데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음번에 그와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 이지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